몇 년 후, 동네 주민 대부분이 타보의 수법을 알게 됐고 짜릿한 문학적 체험들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졌다. 이에 그는 레오폴드 2세가 콩고 자유국의 원주민들은 잘 대우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무상노동 제공을 거부하는 이들의 손과 발을 잘라내던 시대에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다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이 또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제 벌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지만 그는 일단 포트 엘리자베스를 빠져나와 북쪽으로 튀었다. 그리하여 닿은 곳이 세상에서 가장 탱글탱글한 몸매의 여자들이 산다는 바스톨란드였다. 거기서 그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해를 보내게 되었다. 상황이 요구하면 사는 마을을 옮겨야 했지만 어디 가든 읽기와 쓰기 능력 덕분에 일거리 찾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서 점차로 아직 계몽되지 못한 원주민들과 접촉하고 싶어하는 서양 선교사들이 주로 찾는 협상가로까지 발돋움했다. 바소토족의 우두머리인 세이소 추장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아서 좋을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어쨌든 주변의 보호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다. 하여 선교사들이 성경을 배포하는 대가로 무기를 주겠다고 타보를 통해 제안해오자 두말 없이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신부들과 전도사들이 바소토족을 악으로부터 구원하겠다고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성서와 자동 화기였고 대인줄에 몇 개도 있지 않았다. 이 모기들은 적들을 제대로 물리쳐 주었지만 신성한 책들은 추운 산지에 사는 주민들의 불쏘시개감이 되고 말았다. 어차피 그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교사들은 전략을 바꿨다. 그들은 기록적인 시간에 무수한 기독교 사원들을 세웠다. 타보는 다양한 성직자들 밑에서 조수로 일했다. 그러면서 매우 개인적인 형태의 안수 방법을 개발해 이를 선택적으로 그리고 매우 은밀하게 시행했다.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는 유감스러운 사건이 딱 한 번 발생했다. 그것은 한 산지 마을의 주민들이 성가대의 유일한 남성 대원이 9명의 여성 대원 중에서 적어도 5명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였다. 현지의 영국인 목사는 처음부터 타보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노랫소리는 금간 꽹가리 두드리는 소리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목사는 5 희생자의 아버지들과 접촉했고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신문을 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보름밤에 타보가 엉덩이를 까고 개미집 위에 앉아 있으면 5 방향에서 화살이 날아들 것이었다. 일단은 달이 꽉 차오를 때까지 타보를 한 오두막 안에 가뒀다. 목사가 그를 감시하기로 했는데 일사병으로 정신이 약간 혼미해진 성직자는 하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강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짐승의 콧구멍에 살며시 손바닥을 얹은 다음 선포하기를 예수께서 그대를. 목사가 더 말을 잇기도 전에 하마는 아가리를 쩍 벌려 그를 두동강 냈다. 이렇게 목사 간수에게서 해방된 타보는 이번에는 파블로 네루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지키는 여자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사바나 쪽으로 걸음아 나 살려라 내달리는 그의 등에 대고 여자가 소리쳤다. 그렇다오. 난 그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오. 타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이 청년이 주님의 가호 아래 있었다는 엉뚱한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 야밤의 수도 마세로까지 20킬로를 달리는 동안 사자와도 치타와도 콧불소와도 아니 개미 새끼 한 마리와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는 세이소 추장을 찾아가 자문관을 해보겠노라 자원했고 그를 기억하고 있던 추장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당시 추장은 독립을 얻어내기 위해 거만한 영국인들과 협상 중이었다. 하지만 협상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던 중 신임 자문관 타보가 등장해 그 거만한 양반들에게 선언했다. 만일 당신들이 계속 그렇게 뻗댄다면
우리 바스톨란드는 킨샤샤 콩고의 조제프 모부투에게 도움을 청할 거요. 영국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끽 하고 탈꾹질을 했다. 뭐? 조제프 모부투? 최근 계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세계 만방에 선언한 그자? 무한한 인내심과 굳건한 의지로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며 가시는 걸음마다 찬란한 불길을 남기시는 전능하신 전사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타보가 대답했다. 사실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예요. 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를 그냥 조라고 부르죠. 영국 대표단은 특별회의를 열어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평화와 안정이지 자기 망상에 따라 칭호를 정하는 전능하신 전사가 아니라는 점에 합의를 보았다. 그런 다음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당신들 거요. 바스톨란드는 레소토가 되었고 세이소 추장은 모셰시의 2세라는 칭호로 즉위했다. 타보는 새 국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총신이 되었다. 그는 왕실의 일원으로 대우받았으며 이 나라 최대의 광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원석이 빵빵하게 들은 주머니도 하나 하사받았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예고 없이 종적을 감췄다. 그러고 나서 24시간 후에 국왕폐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끼는 자신의 누이 동생, 훅 불면 날아갈 듯이 가녀린 세이소 공주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새카만 데다가 더러운 데다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이빨이 반이나 빠진 사내가 196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사회에 숨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전무하다고 할 수 있었다. 전에 바스톨란드였던 나라에서의 이 불행한 사건이 있은 후 타보는 그가 지닌 다이아몬드 중 극히 일부분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보석상에 팔아치운 뒤 서둘러 소웨토로 향했다. 그는 그곳의 B섹터에서 비어있는 오두막 하나를 찾아냈다. 거기에 입주한 그는 자기 신발을 지폐로 채우고 다이아몬드의 반을 흙바닥에 파묻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자기 입안에 뽕뽕 뚫린 치아 구멍들에 하나하나 박아 넣었다. 최대한 많은 여인들에게 과도한 약속을 뿌려대기 전에 그는 우선 오두막을 예쁜 초록색으로 다시 칠했으니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에 숙녀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또 리놀륨 장판으로 바닥도 꾸며놓았다. 타보는 카사노바로서의 그의 재능을 소웨터의 모든 섹터에서 발휘했지만 얼마 후에는 자신이 사는 섹터만은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는 여인들을 정복하는 사이사이에 자신의 오두막 앞에 앉아 방해받지 않고 독서를 즐기기 위함이었다. 독서와 연애 사업에 몰두하지 않을 때는 여행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1년에 2번씩 아프리카 전역을, 레소토는 세심하게 피해가면서 누비고 다녔다. 이를 통해 그는 많은 경험과 새로운 책들을 얻을 수 있었다. 경제적 제약이 전혀 없었지만 타보는 언제나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산의 반이 여전히 리놀륨 장판 30cm 아래에 묻혀있기 때문이었다. 타보의 치아는 보유한 다이아몬드 전체를 박아넣기에는 아직은 상태가 너무 양호했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야 소웨토 오두막 주민들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책을 잔뜩 가진 저 미친놈은 대체 돈이 어디서 나기에 저렇게 호화판으로 노는 거지? 타보는 쑥떡공론이 너무 부풀어 오르기 전에 직장을 하나 갖기로 결정했다. 그것도 가장 쉬운 직장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면 되는 공동변소 분뇨 수거일이 딱이었다. 그의 동료 대부분은 알코올에 중독된 미래가 없는 청년들이었다. 또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중에는 샤워칸 문 하나를 잘못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가위로 찌른 13살짜리 계집애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니 어쩌면 제대로 연 것인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안에 있는 계집애를 본 순간 자기가 잘못 열었다는 걸 깨달았다. 너무 어린 데다가 몸은 막대기처럼 밋밋해 그의 욕구를 만족시킬 요소라곤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위에 찔린 허벅지가 아직도 옥신거리는데
계집아이는 오두막 앞에 떡 버티고 서서는 자기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달란다. 그래, 가르쳐주고는 싶다만 난 내일 여행을 떠난다. 타보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방금 자신이 한 말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겠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행을 떠난다고요? 13년이라는 기나긴 삶 동안 한 번도 소외토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논백호가 놀라서 물었다. 어디로요? 일단 북쪽으로 갈 거다. 목적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낭독의 정훈석, 이재인이었고요. 연출 이진숙이었습니다. 녹음은 캐릭스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고요. 지금까지 총 제작의 새하늘 미디어의 홍영준 대표였습니다.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였습니다. 요나스 요나선이 짓고 임호경이 옮겼으며 열린 책들에서 출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후, 동네 주민 대부분이 타보의 수법을 알게 됐고 짜릿한 문학적 체험들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졌다. 이에 그는 레오폴드 2세가 콩고 자유국의 원주민들은 잘 대우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무상노동 제공을 거부하는 이들의 손과 발을 잘라내던 시대에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다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이 또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